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새로 나왔고 다른 경쟁 제품도 지금 최근에 새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를 잘 안다면 충분히 이 제품이 매력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현대 음악을 듣고 있다, 현대적인 다이나믹함을 찾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유의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저는 굉장히 잘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그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제품은 보스사에서 나온 콰이어 컴포트, 그러니까 QC2 버전, 새로 나온 QC2 버전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요거와 굉장히 비슷한 A사의 제품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대에서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나오는데 둘이 너무 겹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너무 좋으면 이 다른 제품이 리뷰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장단점이 딱 나뉩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장단점이 조금 나눠져서 분명히 요거는 따로 이쪽을 좋아할 사람이 있고 저쪽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리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 보스사에서 저한테 이제 리뷰를 부탁을 하면서 보내준 제품입니다. 빌려서 하는 것이고요.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징부터 시작하면서 장점, 단점 이야기하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입니다. 과거 제품에 대해서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과거 제품은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굉장히 컸었는데 그보단 많이 작아졌어요. 그렇다면 경쟁하고 있는 제품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좀 커요. 그보다 좀 크지만 과거에 있던 QC 시리즈보다는 훨씬 작은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5.3에 SBC와 AAC 코덱을 주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aptX 안 되고요. 어댑티브나 그 LDAC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앱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앱으로 EQ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이한 게 4개의 개인 설정, 2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되어 있지만 2개를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그 개인 설정에서 0부터 10단계까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을 할 것이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니까 11단계가 되겠죠. 총 11단계. 대신에 노이즈 캔슬링을 끄거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끄는 건 없어요. 중간에 놨을 때 이게 반반 섞이는 그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제어 방식이고요. 마이크는 총 4개,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IPX 4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만 갖고 6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케이스에 충전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을 더해서 24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도 가능하고요. 20분 충전하게 되면 2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른 최근에 나온 제품보다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USB-C 타입이고요. 무선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 되지 않고 유선으로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어버즈의 무게는 조금 이 이어버즈 사이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6.24g의 이어버즈의 무게가 되겠고요. 가격은 미국 달러로 $299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 단점, 그리고 통합 품질도 들어보면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 보스 제품 중에서는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보스 제품 중에서는 가장 착용이 편안했습니다. 요거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착용을 했을 때에는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 안쪽에 있는 디자인이 우리 이 귓구멍 앞에 있는 이 연골이 있는 요 홈 부분에 싹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더 특이한 거는 여기에 그 이어 핀은 아니고요. 링 같은 게 좀 존재를 해요. 요 가에 링 같은
고무 패드? 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요게요 스프링처럼 돼 있어요. 살짝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살짝 서스펜션처럼 살짝 떠 있지만 살짝 들어가는 약간 쿠션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 그 귓구멍 안에 있는 요 연골이 있는 홈에 팍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요 서스펜드 돼 있는 이 고무가 착용감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요 착용감 때문에 다른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장점도 제가 이따가 장점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착용감도 좋지만 요게 기능성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의 링도 이제 여러 가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맞도록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링이 굉장히 편안한 착용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팁도 이어 팁도 약간의 오벌형이라고 하죠. 그 원형인데 길쭉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귓구멍이 동그랗진 않잖아요.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잘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제가 QC 스타일 또는 보스사에서 나오는 다른 이어폰들을 착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요 착용감 하면서 이야기했던 요 링 때문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충격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충격음이 무엇이냐면 이어버즈를 끼고 걸어 다니면 걸을 때마다 쿵쿵쿵쿵 울리는 거 있죠. 그 진동이 이 이어버즈를 떨게 하고 이 이어버즈가 떨다 보니까 고막에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고막을 흔들면서 쿵쿵쿵쿵 하는 진동을 느끼게 하는 그 진동이 지금 제가 들어본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경쟁하고 있는 A사도 굉장히 적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입구 쪽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입구 쪽만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입구에서 약간 좀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입구뿐만 아니라 그 안쪽도 밀폐를 잘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서스펜드하는 링 부분 여기가 사실은 그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쿵쿵쿵쿵 하는 그 울림이 상당히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구조적으로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3년 전에 A사가 만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지?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비슷한 류의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극찬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많이 돼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요 링에 있는 요 서스펜드한 이 고무 부분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이 충격음이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면 거의 안 들릴 수준 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딱딱한 구두를 신었을 때는 살짝 들리거나 또는 뛰었을 경우에는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닌다고 하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충격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경쟁하고 있는 그 A사 제품하고 동일하게 액티브 센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라고 하죠.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할 경우에 밖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날 경우 순간적으로 볼륨을 딱 줄여줘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줬다가 밖에 노이즈가 없어지면 좀 레벨을 끌어올려서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액티브 센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키고 끄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키고 끄고 할 수 있는데 켜놓고 있었을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물론 그 부분에서의 단점이 살짝 나오긴 합니다. 근데 끄고 다니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거지만 제가 단점에서도 가로친 단점으로 하나 얘기는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 소리 기능에서 이 자동으로 레벨을 조정을 해주는 액티브 센스 기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장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장점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서 누구한테 밀린다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게 보스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보스가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처음 만들었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보스가 실질적으로 비행기 조종사들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실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환경의 산업 필드에서 그 사람들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헤드폰,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헤드폰을 제공을 하는 것은 보스가 가장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라든지 그 노이즈가 심한 전투기라든지 뭐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요, 보스가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보스는 노이즈 캔슬링에서 둘째가라 그러면 굉장히 서러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쟁하는 사가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역대급 가장 좋은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사실 애드버타이즈먼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서 단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단점은 다음 리뷰, 그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할 때 밝히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렇다면 얘가 그거에 대한 성능에서 뒤떨어지느냐? 아니요. 그거에 준한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경쟁하고 있는 제품이 특정 주파수에서는 훨씬 더 강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보스는 그거 외에 진짜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 장점 제가 말씀드리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이어폰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착용을 한 귀놀림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노이즈를 눌러주는 새로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노이즈 캔슬링에 강하다라는 뭐 S사라든지 A사라든지 몇 개의 회사가 있었죠. 그 애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항상 불편한 게 뭐냐면 캐빈 프레셔예요. 그 캐빈 프레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음만 캔슬을 못하고 나머지 특정 부분들만 너무 캔슬을 많이 해서 초저역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역대가 다 없어지니까 초저역 소리만 상대적으로 들리는 현상. 초저역 소리만 상대적으로 들려서 서브우퍼만 내 귀에 틀어놓고 있는 듯한 그런 상대적인 효과, 그것 때문에 멀미 증상이 나고 귀가 눌림 현상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고 하다가 불편해하고 하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노이즈 캔슬링을 키게 되면 나는 토 나올 것 같아서 못 쓰겠다, 이런 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난 멀미 나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어폰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초저역, 그러니까 아주 낮은 50Hz 이하의 저역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기는 캔슬하기 어렵거든요. 남겨놓은 상태에서 50Hz 이상의 그 저음들, 중역과 저음들만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낮춰서 제일 낮아지는 데를 탁 놓고선 나는 몇 데시벨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그 특정 주파수만 깊게 파고선.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듣기에 불편해요. 귀도 아프고 듣기에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 나온 QC2에 제가 찾은 장점 중에 정말 좋은 건 무엇이냐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그 기능이 전체적으로 수평적으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다 노이즈 캔슬링을 고르게 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포지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노이즈 캔슬링은 둘째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이어폰 중에서는 굉장히 낮게 잘 형성되어 있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탑 5 안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주파수, 특히 아주 초저역까지 포함을 해서 높은 주파수까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진다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얘가 단연 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은 특정 주파수에서는 얘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게 느껴져요. 더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나머지 주파수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 특정 주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가 살아있어서 귀가 불편해요. 그런데 얘의 노이즈 캔슬링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노이즈 캔슬링 켜놓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불편함이 훨씬 덜한데 그래도 상당한 수준, 아주 탑 5에 들 수 있을 만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애는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귀가 편하면서 이 정도로 많이 누를 수 있는 애, 지금까지 나온 애 중에서는 얘가 제 귀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뭐 다른 게 더 낫던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착용해 보세요. 착용해서 오래 착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경쟁하고 있는 새 제품은요,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사용해보고 출장을 갈 때 사용을 해보고 차 타고 고속도로에 다닐 때 사용을 해봤는데 30분 이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네.
1200. 요거는 제가 다른 리뷰에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점으로 딱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설정에서도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부터 10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요.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내 퍼스널 세팅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이즈 캔슬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2개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2개를 더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넣을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양을 내가 뭐 7단계, 여기서는 4단계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터치를 해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소리 듣기 하다가 노이즈 캔슬링 하다가 그 다음 딱 하게 되면 내가 설정한 걸로 딱 가요. 그래서 이게 돌게 만들 수 있어요. 4단계가 탁탁탁탁 하고 돌아오고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세팅, 난 요 정도 양이 되게 좋아. 요 정도로 밖에 소리가 들리고 요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을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라는 개인 퍼스널한 세팅을 하고 나 요 정도의 상태를 내가 음악 듣는 세팅으로 할래. 아니면 나는 요 정도의 상태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왜냐면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 다른 주변 소리들이 있는데 이걸 아예 노이즈 캔슬링을 확 키게 되면 주변 소리를 아예 못 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이 뭐 물어봤을 때. 그래서 그때는 살짝의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그 밖에 소리가 들리도록 해놓으면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사무 환경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드가 있어요. 그 모드를 이번에 적용을 했는데 그 모드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소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처음 딱 듣자마자 느낀 게 있습니다. 우와, 얘 저역 봐라. 저역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역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저역은 특유의 보스 사운드의 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놈 봐라 라고 한 거는 50Hz 이하, 서브우퍼가 내줄 수 있는 50Hz 이하의 저역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려요.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는 정확하고 또렷하면서 벙벙벙벙 울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그 50Hz 이하의 저음이 나오는 이어폰이에요. 이 부분은 전 딱 듣자마자 요놈 봐라. 저역이 이렇게 또렷하면서 선명하게 나와? 많지 않으면서 또렷하면서 선명한 서브우퍼 대역대 소리가 나오는 거 보고 영화를 볼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요즘 현대적인 음악을 들을 때 힙합이라든지 댄스 계열이나 현대적인 케이팝 음악을 들었을 때도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50Hz 이하에서 보스만의 그런 사운드 캐릭터도 있지만 거기에 좀 더해서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50Hz 이하 서브우퍼 대역의 저음이 나온다는 거를 소리적인 첫 번째 장점으로 놓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소리적인 내용이서요. 보스의 특유한 사운드는 잘 만들었어요. 튜닝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스 사운드야 라고 했을 때 그래 이게 보스 사운드지. 보스는 원래 이렇게 나와. 라는 그 사운드를 그 특유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단순한 톤 밸런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톤 밸런스 외에도 트랜지언트라고 하죠. 소리의 반응 속도, 저음에서의 타이트함, 그 중음에서의 소리 표현 능력, 보스가 되게 잘하는 그런 대역대 있잖아요. 중음의 남성 보컬의 목소리 잘 나오면서 고음도 그렇게 좀 뭐라 그러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잘 들리면서 고음도 좀 잘 들리면서 저음이 탄탄하면서 저음도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특유의 보스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래 이거지. 그래 내가 이래서 보스를 사는 거야 라고 그 마음이 딱 들만한 그런 밸런스를 잡아놨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톤 밸런스적인 얘기를 한다면 정말 잘 정리된 톤 밸런스, 고음, 중음, 저음을 특별히 내가 만질 게 별로 없어요. 물론 튜닝에 대한 데이터는 뒤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튜닝 데이터를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만질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만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스 특유의 캐릭터를 유지를 하면서 제가 튜닝을 살짝 한다고 하면 아주 조금만 손을 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래 보스니까 보스가 보스했다. 정말 그 캐릭터 잘 찾아놓고 톤 밸런스 정리 잘 해놓고 아주 초저역의 20Hz부터 시작해서 아주 초고역까지 쭉 잘 정리를 해놓은 걸 딱 보고 잘했다. 특히 10kHz 이상의 소리도 굉장히 잘 표현해냈고요. 50Hz 이하의 저음도 아주 잘 표현해낸 그런 사운드를
톤 밸런스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장점을 놓고요. 그 다음은요, 진짜 소리적인 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남성 목소리였어요. 이 이어폰에서 남성 목소리가 정말 이뻤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사운드가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가 그래, 이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이쁘고 감미롭게 들리는구나. 되게 딥한 사운드도 잘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명확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 남성 목소리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어폰. 그래, 매력적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 남성 목소리, 메일 목소리의 그런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그 다음은 소리의 분리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장점으로 놓을게요. 이 남성 보컬 또는 다른 목소리가 있는 상태에서 악기들이 같이 연주가 될 때 하나하나의 악기와 목소리의 분리가 얼마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함께 다 뭉쳐서 뭉그러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어폰이 별로 안 좋으면 소리가 다 뭉치면서 뭉그러지고 소리의 분리도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었을 때는 제일 간단히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목소리와 뒤 배경의 사운드가 얼마큼 분리되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배경의 사운드 소리와 목소리가 탁 도드라지고 목소리는 앞으로 탁 튀어나오고 배경의 소리가 뒤로 싹 빠지면서 뒤쪽에 딱 있는 게 느껴지면 그 분리도가 좋은 거예요. 또는 음악을 듣게 됐을 때 하나하나의 악기의 소리가 하나하나 분리돼서 잘 들릴 경우, 이 악기의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분리돼서 들리고, 이 악기의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분리돼서 연주가 되는지 잘 들리고, 합주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집중만 하면 이 악기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고 이 악기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합주를 하고 있는 그 음악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악기가 분리돼서 들리는 그 소리의 분리도가 되게 좋았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해상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상에서의 한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와 같은 가격에 있는 유선 이어폰의 그런 분리도와 해상도와 얘기한다면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요, 저는 그냥 한결같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유선이 좋죠. 당연히 유선 좋죠. 물론 재생장치나 대개 성능이 좋다는 가정하에서 당연히 유선이 좋아요. 하지만 블루투스라는 환경, 그리고 이 금액대 20만 원, 이건 30만 원대죠. 이제는 환율 때문에 30만 원대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299라는 그 가격대에 있는 다른 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해상도와 이 소리의 분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유선처럼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말 와이드하고 소리가 쫙 펼쳐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블루투스와 이 비슷한 동급에 있는 제품들과 얘기했을 때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악기가 또 잘 분리돼서 들리는, 좌측 끝에 있어야 될 소리가 좌측 끝에 있고 우측 끝에 있어야 될 소리가 우측 끝에 있는 그런 스테레오감을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에 잘 어울리는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유튜브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미디어, 영상 미디어를 볼 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만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나오는 영화나 익사이트먼트가 있는 그런 액션물, 폭탄이 터지고 전쟁 씬이 있고 약간 그런 거를 보게 되면 확실히 이 서브 50Hz 이하의 그 서브우퍼의 소리를 이어폰에서 생생하게 또렷하게 잘 내주기 때문에 이 소리의 감동의 차이가 사실 탁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요. 요새 나와 있는 현대 음악들, 특히 모던 음악들에서 이런 그 힙합이나 EDM 음악이나 아니면 좀 베이스 라인이 빠르고 다이나믹함이 좀 많은 그런 사운드를 틀면요, 그때는 탁월합니다. 탁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어요. 캐릭터가 요새 음악에 좀 어울린다? 조금 부드럽고 약간 그런 음악들도 잘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음악 계열을 찾는다면 비트가 빠르고 다이나믹함이 있고 저음의 딥 사운드가 조금 있는 그런 모던 현대 음악에 조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사운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그래, 단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요새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큰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많이 작아졌어요.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 보면 이 정도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작아졌지만 사실은 큰 편입니다. 예, 좀 큰 편에 들어갑니다. 큰 편? 아니요, 큰 편이라기보다는 중간 사이즈. 예, 그렇게 얘기할게요. 중간 사이즈의 케이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진 거는 두께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두께가 좀 많이 줄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 좀 괜찮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아메리칸 스타일 사이즈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론 미국 제품들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스타일에서는 작은 크기이지만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거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요새 제품에 비하면 조금 크다? 또는 중간 사이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휴대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여성들은 조금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 예,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 맞은 것 같아서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 똑같은 크기 문제예요. 이어버즈 자체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큰 편이에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귀 구멍이 조금 작거나 귀의 전체적인 크기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 귓바퀴 안으로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귀가 되게 좀 작은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저는 제가 귀가 크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귓구멍은 미드에서 미드 스몰 정도 되거든요. 구멍 크기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저한테는 잘 맞아요. 저한테는 잘 맞는데 저보다 귀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점은요.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쉬워요. 이 금액대에서 요새 무선 충전 돼야 되거든요. 또는 이게 메탈 케이스가 아니에요. 메탈 케이스가 아니고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플라스틱 케이스임에도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다? 이건 좀 아쉽죠. 이 금액대에서는 무선 충전이 조금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단점에 놓고요. 여기부터는 제가 쓰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좀 불편했습니다. 아까도 뒤에 보니까 화면이 꺼져 있던데 아마도 지금 제가 마지막에 연결한 게 컴퓨터에 연결을 해놨는데 멀티 포인트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서 듣다가 여기를 듣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하는데 멀티 포인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멀티 연결은 돼요. 멀티 연결을 돼서 하나 끊고 하나를 연결하고 이걸 끊고 이걸 연결하고는 돼요. 근데 이제 멀티 포인트라고 하면 동시에 여러 장비를 연결을 해놓고 이거 틀다가 여기서 스탑해놓고 이쪽 거 틀다가 스탑해놓고 전화가 오면 전화 딱 받을 수 있고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해봤어요. 연결을 멀티로 해놓고 앱에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를 바꿀 수 있도록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트가 좀 뜨고 리스트 상에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되다가 끊어지다가 하나가 연결 끊기다가 이쪽이 되다가 이쪽에 한번 붙으면 이쪽에 끊어지다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분명히 보스가 고쳐질 것 같아요. 예, 보스에서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슈는 지금은 현재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다는 거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편한 내용은 있어요. 멀티 포인트라고 하면 내가 앱에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A 장비에서 B 장비, B 장비에서 C 장비로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앱을 열고 앱에서 어떤 장비와 연결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것도 보스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아마 보스가 이게 불편하다 생각해서 나중에는 업데이트를 하겠죠. 예,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칩셋이 블루투스 5.3에서 되는 거니까 멀티 포인트는 되는 칩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불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더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되게 좋은 액티브 센스, 그러니까 밖에 주변 소리를 듣는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밖에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큰 소리가 나게 되면 액티브 센스가 동작하면서 레벨을 줄여주고 실시간으로 한다고 했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경쟁사 제품하고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잘 돼요. 되게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그 릴리스 포인트라 그래서 릴리스 값이라 그래서 릴리스 타임이죠. 이게 서프레션이 들어갔으면 소리가 서프레션 들어갔으면 복구를 하거든요. 원래 레벨로 복구하는 게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길어요. 한 600ml 되는 것 같아요. 500ml에서 600ml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프레션이 딱 들어갔다가 칙 하고 올라와요.
한 1초 가까이 돼. 툭 하다가 씩 하고 올라와요. 그때마다 밖에 소리가 확 줄었다가 쓱 하고 커져요. 확 줄었다가 쓱 하고 커져요. 그러니까 박수를 딱 치면 확 줄었다가 쓱 하고 커져요. 그래서 액티브 센스가 동작되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것도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 해결될 것 같고, 지금은 그 릴리스 타임이 조금 길다라는 거. 이거 100mm 이내로만 좀 땡겨서 50mm 뭐 40mm 이렇게만 땡기면 바로바로 반응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금방금방 하거든요.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릴리스 타임이 너무 길어요. 릴리스 타임이 너무 기니까 이거만 조금 땡겨주면 아주 좋은 성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노이즈 캔슬링을 끄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 헤드폰 HP 700을 리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끄는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제품도 제가 이거 끄는 기능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이것도 펌웨어 조금 해주지. 왜 노이즈 캔슬링 끄는 기능을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소리 듣는 기능도 끄고 노이즈 캔슬링도 끄고 해서 난 그냥 순수하게 사운드만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예, 그게 안 돼요. 근데 보스가 계속 그건 안 되게 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아쉬움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찝자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만 원대가 되잖아요. 30만 원대가 되잖아요. 실제로 소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만족스러운 사운드가 나오지만 하나 좀 찝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좀 찝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음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 제품은 고음에서 살짝 하쉬한 소리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약간 거친 고음이 있어요. 이 기준은 일반적인 20만 원대나 그 밑에 있는 저렴한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기준 자체가 30만 원 이상대, 40만 원에 가까운 그 고가의 제품들 군에서 지금 40만 원대, 4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가의 제품들 중에서 비교하자면, 그 중에서 비교하자면 보스의 사운드 퀄리티 굉장히 좋지만 그 고음에서 약간 하쉬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특히 하이햇 소리라든지 크래쉬 소리가 좀 나올 때 약간 귀에 거슬리는 그 하쉬함이 잠깐 크크크 하는 게 약간씩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높여서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서 그 부분을 단점 마지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쯤은 통화 품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통화 품질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 조용한 가정집에서 통화를 한다면 보스의 이 신형 QC2의 무선 이어폰의 마이크 소리는 어떻게 들리게 될지, 상대편에 어떻게 전달되게 될지 이제 전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의 QC2 무선 이어폰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용한 환경, 조용한 사무실, 가정집에서 일반적인 목소리 크기로 대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의 신형 QC2 모델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이제 시끄러운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지금 이제 보스의 QC2 무선 이어폰으로 전환을 해서 통화 품질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상대편 쪽에서는 어떤 소리가 예상될지 지금부터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의 QC2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보스 QC2의 마이크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상대편 쪽에서는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보스 Quiet Comfort 2 버전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 어떠셨나요? 통화 품질을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보스에서 새로 나온 QC2 요 모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유의 보스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매력은 사실 경쟁하고 있는 A사가 가지지 못하는 그 매력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의 질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소리의 질적인 면으로만 보고 그 질적인 매력, 그 보스의 사운드의 매력으로 본다면 경쟁하고 있는 제품과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요 매력 쪽에 조금 더 끌려요. 소리적인 색깔로만 본다면. 하지만 전체적인 기능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A사의 전화기를 쓰고 있다면 A사 제품이 맞아요.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고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편의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멀티포인트라든지 뭐 다른 기능 앱에서 꼭 제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잘 나와 있는 다른 기능적인 면으로 되게 뛰어난 멀티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그 연결성에서 되게 편안하게 잘 만들어진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하면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노이즈 캔슬링이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역대급 최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지키면서 귀눌림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한 제품 중에서는 현재까지 이어폰 중에서는 1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하지만 다른 제품들 노이즈 캔슬링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애들, 특정 주파수 훨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제품들한테는 단점이 있었죠. 귀눌림 현상이라든지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함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주파수 특성이 잘 맞지 않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만 강하게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이 사라져 있어서 저음은 깎여 있는데 고음이 들리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상한 언밸런스가 있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지금 QC2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레벨을 다 줄일 수 있으면서 귀가 편안하고 사용하는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은 현재까지 이어폰 중에서는 얘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새로 나왔고 다른 경쟁 제품도 지금 최근에 새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캐릭터를 잘 안다면 충분히 이 제품이 매력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현대 음악을 듣고 있다. 현대적인 다이나믹함을 찾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유의 보스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이라면 저는 굉장히 잘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스의 QC2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나요? 네, 여러분들께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